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김은미 앵커 개인 사정으로 이번 주 대신 인사드리게 된 유호정입니다. 연휴가 끝나고 복귀를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실 텐데요. 이 종합 비타민 아침엔 매일경제와 함께 힘차게 오늘 하루 시작해보죠. 바로 일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유가 불안한데 한국 원유 소비 또 최대입니다. 우리나라 유가가 이렇게 불안한데 한국 국내 원유 소비량은 또 최대 배럴 11억 배럴에 육박하면서 또 최대치를 갈아치웠다라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산업 경쟁력 당연히 떨어지고요. 무역 수지 물가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감 체계, 에너지 절감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신민준 커제 잡았다. 바둑 남자 단체전 금메달입니다. 우리나라 남자 바둑 어제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1승 1패 상황에서 신민준 구단이 상대 에이스 커제를 잡은 게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결국에 4대1로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습니다. 여자 단체전은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아시안게임 소식에 많은 분들 즐거우셨을 텐데요. 남은 경기도 좋은 소식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입니다. 정치복원, 민생 살려라, 회초리 든 민심입니다. 추석 민심, 밥상 민심이라고 하죠. 이 국민들은 정쟁만 몰두하는 여야를 지지하지 않겠다. 내년 총선 땐 민생 살리는 곳을 찍겠다라면서 민심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부채 위험 수위 비폭탄 경고음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라는 안 좋은 소식인데요. 민간 부채 비율이 5년 새 42.8%포인트나 증가한 같은 기간 내에 두 자릿수가 증가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빚덩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 임계치에 다달랐다 혹은 그를 넘어섰다라는 소식까지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노벨상 소식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에 아토초 연구 3인이 수상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무슨 연구인가 하면은 100경분의 1이라는 정말 어마무시한 짧은 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한 교수 3인에게 노벨상이 돌아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전자세계 관찰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일면 보겠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빅3 학원 일타 강사, 출제 교사, 수능 카르텔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 일면이 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수능 카르텔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인데요. 시대인재 메가스터디 대선 학원과 같은 이 주요 빅3 업체가 킬러 문항 거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일타 강사들도 출제진 문제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 같은 사교육 카르텔, 수능 카르텔이 공교육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누군지 다들 아시죠? 이 할리우드 배우 톰 행크스의 모습인데요. 바로 옆에 사진 보면은 톰 행크스가 한 20년은 젊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톰 행크스의 20년 전 사진 아니고요. AI가 만들어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톰 행크스가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이거 다 아니다라고 경고 글을 올렸는데요. 이렇게 AI로 조작한 톰 행크스 사진이 최근에 치과 보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 톰 행크스가 이런 거 나와 전혀 관련 없으니 조심하라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AI 문제, 할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나라 역시 AI 규제가 시급해 보이는 이 하나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침인매일경제 TV로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면 여기서 이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아전인수입니다. 뭐가 아전인수냐 하면 추석 민심을 해석하는 여야의 해석이 아전인수다라는 얘기 서울신문 일면이 꼽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아전인수 공방인데요.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도 아니고 영장 전담 판사도 위정교사 혐의 등의 범죄는 소명되었다고 하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신상 문제로 국회를 공전에 빠뜨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추석에 접한 민심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한심하고 경제와 민생 위기로 국민은 한숨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해온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독선, 독주, 오만, 불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퇴행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예, 여야가 이번 민심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석을 했는데 한쪽은 이재명 대표 사과하라는 게 민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윤석열 정부 한심하다는 게 민심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탄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민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여야가 각 지역에 가서 보통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 당원이나 또 지지자들하고 많이 이제 접할 수밖에 없어서 본인들이 우리 각 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전 인수라기보다는 실제로 저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구속영장 청구가 그게 어떻게 기각이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해석은 뭐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도 왜 당대표인이 사정상 뭐 불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린 것 같다. 너무 정치적인 법원의 판결이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보고 좀 더 제대로 하라 이렇게 좀 질책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듣는 얘기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각 들끓었다라는 게 실제로 김 의원님이 들으신 추석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신 의원님, 그렇다면 윤 심판론 거세가 신 의원님이 들으신 민심 맞나요? 지금으로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여야가 너무 통합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오히려 싸움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염증과 정치 혐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우리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명절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울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정부가 그리고 여당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의 기각은 너무 무리한 탄압이었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 배려하는 정치, 그리고 화합하는 정치를 해달라는 게 현장에서의 민심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여야 목소리가 이렇게나 엇갈립니다. 아무래도 지지층 얘기를 주로 듣다 보니까 이렇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실제 민심은 어떨지 예를 들면 뭐 영남, 호남의 민심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일보 4면입니다. 제목 볼까요? 서민은 배골면 나라님부터 믿기 마련이다. 내년 총선 이제 5대 5임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면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텃밭의 목소리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부산에서 보수정당 강세인 부산에서 민심이 흔들린다라는 얘기예요.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부산에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강세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도 내년 총선 이제 5대 5다. 진짜 잘하는 정당 꼽겠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위기감을 느낄 만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총선을 앞두고 준엄한 민심에 대해서 면밀하게 체크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사람에 대한 인터뷰나 목소리가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각종 여론조사 지표 등을 바라보게 되면 영남권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 우세로 표현되는 것이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수도권 등으로 올라오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이 우세를 가져오다가 최근에는 민주당과의 여러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수치들이 꽤 많이 접해지게 됩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던 민심 중에 하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각종 또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예. 이렇게 중도 무당층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민의 민심을 잡아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 민생에 올인하는 것이 양당 모두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사에 녹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영남은 국민의힘 우세다. 하지만 수도권 혹은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실장님, 이 실장님.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 영남 지역에서 해볼만 하다라는 의견 나옵니까? 아직도 영남 지역이 뭐 우리 민주당이 열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좋은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유가도 너무 올라가고 지금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에 미국 선거에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하는 그런 선거구가 생각나는데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이제 국회가 공전하고 있으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우리 패널께서 김병욱 의원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추석 민심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고 법원 판결까지도 지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가지고 법원 판결이 정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또 윤재욱 의원께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사과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불구속 수사가 대원칙입니다. 형사사법의 대원칙이고 그래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원하는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구속 수사를 하려다가 이런 이제 구속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 패착이 된 건데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민생을 챙겨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라부터라도 민생을 챙겨야 한다 협치를 말씀하시지만 말씀에는 날이 서 있습니다. 일단 다음으로 호남 민심 한번 보겠습니다. 제1야당 단식밖에 할 게 없었나? 가결파 그래도 안고 가야제잉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면은 호남 민심 대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기각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지지는 흔들림 없는 게 광주 민심이나 당내 내홍, 뭐 가결파를 색출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니 여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안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호남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기사 정확하다 보시나요? 지금 호남에 있는 우리 민주당의 많은 지지자분들은 애정 어린 쓴소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라. 그것밖에 못하냐에 대한 더 큰 기대를 말씀하시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1당으로서의 할 수 있는 것들을 국회에서 최대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예. 그러면서 유능한 정당 그리고 국가에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뭐 가결파, 부결파 그리고 친명, 비명 이렇게 또 갈등의 상황을 한 번은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통합의 정치와 우리 당의 통큰 정치를 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앞으로의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거다라는 마음에서 호남에 있는 민심들이 그래도 안고 가야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1야당 단식밖에 할 게 없었냐라는 점은 민주당으로서는 좀 뼈아픈 지점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인사청문회 또 2개를 더 남아두고 있고 또 이제 본회의도 열리고 의원총회도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가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견제 수단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국무 인사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11월 달에 예산 그리고 10월 달에 국정감사 등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의 문제점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근거 기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더 소통으로서 그리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 더 제대로 해라. 그리고 국회의 기능을 더 확실하게 보여줘라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문제들 최상병 그 사태나 아니면은 뭐 김건희에 대한 문제 아니면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국민들께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바람의 그런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호남이라 하면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흔들림 없는 이 모습들 기사에 실리고 있는데 김 의원님 보면은 영장 기각에 검찰 정치수사 목청을 높였다라는 거 뭐 예상되는 호남 반응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표 기각 이후에 추석 연휴가 이어지면서 추석 밥상 민심에 이재명 대표 기각 소식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은 여당으로서는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지금 기존에 양당의 그 지지층 자체가 워낙 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자체가 지지율 변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각 당의 지지자들은 지지자들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불만과 만족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구속 수사가 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한 달에 두세 번 이제 재판을 받으러 당대표가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실제로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가지고도 김기문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진술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뭐 입증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영장 발부 그 심사 과정에서도 위증교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투로 지금 법원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이미 거의 범죄 혐의가 사실인 걸로 드러난 사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이상식 실장님께서 그 가해자 피해자 말씀하셨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피해자도 아니고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제1야당을 이끌고 내년 총선을 치른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민주당이 절대로 지금 여기서 만세를 부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또 민주당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시 좀 불만스럽거나 비판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법 리스크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 앞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옆에서 이 실장님 손을 드셨어요. 예, 뭐 저희 민주당이 만세를 부를 상황은 아닌 것은 뭐 그건 예. 분명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정부 여당에서 지금 제1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또 기각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재명을 끌고 가서 저걸 자기 시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아직도 거두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구속, 불구속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 검찰이 구속을 시키려고 저렇게 이제 집착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속을 하면 범죄 혐의가 큰 것으로 있는 것으로 대충 인식을 하게 되실 것이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면 이거는 죄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정부 여당에서 이제 야당의 정치적인 데미지를 가하고 예.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라는 저는 무리수를 감행해가지고 실패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숙하시거나 조금 뭐 조용하게 계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저 프레임을 아직도 계속 끌고 가려는 저런 태도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 의원님 짧게 한마디. 예,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정말 태연자격하게 지금 천하유람하듯이 다니면서 온갖 세상 일 다 참견하고 또 북콘 선수도 하고 또 돈도 벌고 하시는데요. 지금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받은 분입니다. 그 주범인 배우자는 4년 선고받고 이미 뭐 거의 형기를 다 채우고 예. 가석방이 된 상태고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지금 제가 확정된 거랑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조국 장관하고 비슷한 처지에서 당대표 임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민주당 고민은 걱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뭡니까? 국가가 이제 국민이 이제 국가의 위임한 권력인데 그 권력을 공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정적 제거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300여 차례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언젠가는 민간인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렇게 정말 전방위적 인디안 기후제식 수사를 하면은 그분들도 저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압수수색 영장 300여 회 말씀을 하셔서 지난 추석 명절 내내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검찰에서도 얘기를 꺼낸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만약 무리하게 진행됐다면 최소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자택,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의원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뤄진 횟수 숫자가 수십여 회에 불과한 상황이고 또 여기에 대한 음식점 등에 대한 내용 하나하나까지 다 끄집어서 수백 회로 언급하게 되는 것들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다라고 주장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수사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충분하게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한 가지 지금 구속영장 기각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거듭 검찰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데 그 영장을 기각했던 해당 판사가 얼마 전에 했던 영장실질심사 재판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영수 전 특검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도강수사를 통해서 다시금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죠.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얘기하는 만큼 분명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등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시작부터 지금 첫 번째 키워드부터 불이 붙었는데 의원님 정말 짧게 하고 빨리 넘어가야 하니 예.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도 대변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추석과 구정의 예. 밥상 민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직 이후에 그런 지지율의 변동에 대한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에는 무리한 수사였고 검찰에서의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한 번 더 확인된 만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여야- 상당한 실수를 한 거죠. 예, 여야 한치도 질 수 없다라는 뜨거운 토론을 벌여주셨는데 이렇게 추석 민심이 중요한 이유가 뭘지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18, 19, 21대 총선 땐 추석 민심이 일당을 좌우했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김 의원님, 실제로 이번 총선에도 내년 총선에도 지금의 추석 민심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보세요?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도 워낙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이라서 예. 설 전후에 이 뭐 민심이 많이 요동치더라고요. 지난 총선 같은 경우에도 설 전까지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저희 국민의힘 전신인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 여론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왜냐하면 그때 조국 사태 여파가 계속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설 이후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그러니까 셧다운이 되면서 민심이 많이 바뀌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민심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 설을 지나봐야 총선의 윤곽이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빠져있는 20대 총선 때는 실제로 추석 민심이 뒤집혔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0대 총선 때 뭐 코로나도 있었고 공천 잡음도 있었고 이 때문에 당시 미래통합당의 기세가 뒤집어진 역전된 상황이었는데요. 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아니면 지금 분위기 그대로 총선 갈 것이다? 지금 총선까지 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예. 많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민심들이 또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이나믹 코리아처럼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다이나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21대에서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있으면서 그것을 잘 극복한 여당의 민주당의 그 민심이 많이 지지율로 반영이 되면서 총선 승리로 이끈 만큼 남은 6개월에 어떤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거, 그리고 11월 달에 예산에 대한 심의, 그리고 김건희 특검, 그리고 패스트트랙 여러 가지 방식으로의 이슈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비호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누가 더 못하기가 아니냐.
아니라 누가 예. 더 잘할 수 있는 민생과 민심을 잘 읽을 것이냐가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신발끈 다시 동여매고 민주당도 이제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으로 빠져들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국회 상황 그리고 여야 상황 다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